기점 같아요. 갑자기 이완규를 임명하면서 한덕수를 띄우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만 해도 오늘 홍준표 SNS 얘기긴 한데 다 자기한테 해주려고 왔다가 갑자기 한덕수를 하면서 그 현역 48명이 다 딴 데 가버리고 뭐 등등 누구누구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마 보이는 손 여기서 작동했던 걸로 보이고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거예요. 실제로 기억나는 거는 홍준표가 지난 대선 떨어지고 본인 당대표 되고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후보에서 떨어지고 나서 대표되면서 당권을 장악했거든요. 네. 그거랑도 연결되는 겁니다. 당권을 잡아서 최소한 자기가 국회의원 더 해먹기 위해서 한덕수 같은 사람을 이용했고 그전에는 김문수를 이용했죠. 아주 쉽게 생각하고 뭐 알겠노 저 눈빛도 저래 생겨가지고 근데 김문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한 거죠. 김문수 후보가 사석에서 만나면은 되게 온화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러고 네. 근데 똘끼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치. 사실 그 똘끼를 모르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까먹었고 눈에 뭐가 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까먹기도 하고 눈에 뭐가 씌인 김문수 거야. 착한 김문수 우리말 들을 거야. 우리말 들을 거야. 그리고 이게 그동안은 우리가 찍어 눌러서 안 된 게 없잖아. 당대표 이준석도 쫓아내고 한동훈도 쫓아내고 별수단 다 써요. 뭐 윤리위도 가동하고 막 물병도 던지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찍어 누르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는 오산이었다. 게릴라다. 예. 그는 게릴라고 그는 좌파식 조직 탈출하고 있는데다가 그는 고문을 견뎠던 사람이야. 그렇지. 아무리 힘들어도 요 사흘만 참으면 되는데 고문도 그때 견뎠던 사람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게릴라다. 그리고 김문수. 이제 잘 숨어 댕겨요. 그러니까. 클로킹이라 오래 했잖아. 그러거든요. 네. 항상 도망당기고 그 공안 수사관들이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덕수 주제에 뭘 잡아요? 권영세, 권성동이가 뭘 잡습니까? 그러니까 막 집에까지 찾아가고 막 난리를 쳤는데 너무 얕잡아본 거예요. 그런 얘기해요. 김문수 후보가 과거 노동운동을 할 때 쓰던 전략 전술을 활용하는 것 같다. 좋겠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고문도 견뎌냈는데 당 지도부의 압박이 무서울 게 있겠냐. 하나도 아니 실제 그리고 김문수 캠프에 아시겠지만은 현역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현역이 네. 거의 없어서 현역이 한두 명이라도 들어오면은 이제 박수영도 받아주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룹들이 어떻게 있냐면은 뭐 이렇게 단일화 위장 취업한 현역들이 있었고 그리고 김재원, 차명진하고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저도 장성철 소장한테 들은 건데 이 세네 명이 김문수가 모세래요. 근데 차명진은 여호수아래. 아, 이게 진짜? 뭐냐면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야 성경에서. 그래서 야, 근데 차명진 의원이 초창기에 제가 전화했어요. 김문수 캠프 시작할 때 의원님이 그 캠프 좌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나 드러내면 절대 안 돼. 왜냐면 자기 드러나면 죽거든.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막 자기 아니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압박과 협박이 통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현직이어서 자기 배지가 위협하거나 이제 여기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두려울 게 없어. 차명진, 뭐 김재원도 지금 두려울 게 거의 하나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건 올인이야. 김문수가 잡으면은 대박이고 그렇지. 아니면은 뭐 다시 시작하면 그렇지. 돼. 그래야 자기 다음 주 게다가 또 대구시장. 1군의 그룹들이 뭐가 있냐면은 진짜로 노동운동할 때 알았던 사람들이 꽤 들어요. 근데 대부분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두려울 게 없어. 뭐 이들이 나를 압박을 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농사 지러 가면 돼. 농사 지러 가면 돼 다시.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안 그러니까 먹혀. 이런 야, 압박이. 이번에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민중 후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진짜 재밌는 상황인데 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홍준표 얘기도 해야 돼. 예, 그 너무 이 배신감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용산과 당 지도부가 김문수 만만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떨어뜨리려고 공작을 했다. 지금 윤석열이가 당도 망치고 나라도 망쳤다. 실제로 홍준표가 이번에 선거 떨어지고 나서 경선 떨어지고 나서 탈당까지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바로 탈당했어요. 왜 탈당까지 할까 네. 이렇게 하고 뭐 미국 갔나 안 갔나 모르겠는데 간다고 하고 미국 있죠.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죠. 네.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탈당을 할 때 뭔가 쌓인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데 그게 다 드러났어요. 그렇지 폭발을 했어. 그러니까 아마 근데 더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추측 비슷하게 네. 자기들 현역이나 당협위원장이 거의 다 나한테 왔었는데 직전에 자기가 원래 1차전에 그 4강에서 절반 이상 받아서 당선되고 싶었는데 네.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거의 또 끝까지 가는 바람에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뜻이에요. 네. 뒤에서 이제 바람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만약에 또 다른 증거가 있거나 아니 또 다른 양심 선언이 있거나 안철수나 뭐 한동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비슷한 얘기 있다 그러면 이것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 듭니다. 이 부분도.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용병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이 용병은 이제 윤석열 용병을 윤석열이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항상 다 해먹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다 해먹다가 더 이상 해먹을 거 없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서는 건데 그래도 홍준표가 지금 김문수 힘내라 김문수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거는 이제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해요. 김문수도 잘못이 있고 그런데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험사처럼 나눠야 될 거 정확하게 비율을 8대 2 정도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친윤들하고 네. 한덕수가 8이고 김문수가 2고 말했다시피 그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역공작에 당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약속까지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용해 먹은 건데 저는 홍준표 시장 비판은 많이 했지만은 홍준표 시장이 했던 말 중에서 항상 동의했던 거는 그거예요. 당에서 사람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왜 맨날 그 얘기는 그렇지. 항상 해왔거든 맞아요. 홍준표가. 예. 그거는 진짜 그 얘기를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지금 맞아요. 이렇게 한덕수 들여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미 그 경선 후보들도 사실은 다 그럼 경선 과정은 뭐냐라면서 김문수 손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당이 씻을 수 없는 거의 내분 상황으로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내분 상황으로 갈 것 같고 그냥 예측을 해보자면은 대선은 거의 참패할 거예요. 역대 최대로 지느냐 아니냐 그것만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 20% 포인트 안팎 이 정도까지 뭐 한 18% 저는 이 정도 보는데 18%. 예, 그 퍼센트 포인트 예. 차이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책임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사실은 국힘이 직면해야 되는 거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에요. 맞아요. 예, 이제 예. 법무부 장관까지 이미 임명이 된다면 그다음에 이게 되면은요. 선거법 사건도 이게 있잖아요. 선거법 사건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위헌정당이 해산됐지 안 됐지는 모르죠. 그거는 헌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탈당자가 속출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난파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무소속이면은 이게 당이 해상되는 거니까 내가 살 수 있거든. 그러면 이 보수가 완전히 와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 그래서 재구성하는 작업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이제 쌍권에 포함해서 윤석열 뭐 등등등 이 사람들한테 서로 삿대질하는 상황 이게 그렇겠지. 이제 올해 하반기에 펼쳐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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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